지난 9월 20일 캐나다 의회에서 션 프레이저 이민장관이 TR2PR 5가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발표된 5가지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고 캐나다 이민 정책의 방향을 예상해보며 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둥지TV 신법사입니다. 지난 9월 20일 캐나다 의회에서 션 프레이저 이민장관이 TR2PR 5가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TR2PR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이민 경로를 뜻하는데요. 기존 프로그램을 비롯해 앞으로 만들어질 이민 프로그램은 이날 소개된 총 5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발표된 5가지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고 캐나다 이민 정책의 방향을 예상해보며 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모두가 이 발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캐나다의 현 상황과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평균 1.47명대에 머무르는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력의 감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최근 캐나다는 역대 최고인 100만 개에 육박하는 빈 일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캐나다 이민의 핵심입니다. 젊은 노동 인구의 유입, 이 한 단어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이민 정책이 설계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방향은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인력이 필요해서 일할 수 있는 이민자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떤 성격의 인력을 캐나다로 유입하고 싶은가? 당연히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선호할 것입니다. 임시 거주자 신분인 분들은 이미 캐나다 문화를 잘 알고 있고 캐나다 사회에 적응한 상태입니다. 또 워크퍼밋, 스터디 퍼밋을 받아 캐나다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한 분들이라면 당장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도 무리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거주자가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많이 그리고 원활히 하는 것이 현재 캐나다 이민 정책상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민 프로그램이 설계되며 운영되는가? 최근 발표된 5가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2024 이민 수준 계획상 목표 이민자 수는 43만 1,645명에 이르는데 이는 기존 이민 수준 계획과 비교하면 약 5% 증가한 수치입니다. 캐나다는 더 많은 이민자를 받을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도 이민자 수를 점점 더 늘릴 것이라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는 11월 1일에 발표가 예상되는 새로운 2023-2025 이민 수준 계획에서도 아마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할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당연한 절차로 생각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도 한 번 더 언급되었습니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뽑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언어, 경험, 지역 등을 적극 고려해 다면평가 혹은 타겟평가로 이민자를 선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원자가 기계적으로 조건별 점수를 채워 선발 합격선을 넘는다기보다는 어떤 경험을 지녔는가를 우선해서 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시 거주자 상태라면 어떤 지역에 거주해 어떤 경험을 쌓고 있는가를 고려해 대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난에 시달리지만 모든 직업군이 똑같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군은 인력이 오히려 넘치기도 하고 어떤 직군은 사람을 찾는 것은 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의료 관련 직군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이는 현장 업무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점점 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캐나다는 인력이 부족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분야에 더 일할 사람들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의료와 유아교육 분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낮은 점수로도 쉽게 주정부임을 통해 영주권을 승인받는 중인데요. 앞으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부족한 인력이다, 필요 인력이다 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을 당연히 더 빠르게, 더 많이 선발할 것입니다. 소수의 소외된 지역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지역 불균형이 점점 심화하고 있는데 대도시권과 영어 사용권이 더 커지고 있고, 반대로 소도시, 농촌 지역과 프랑스어 사용권은 점점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영어 능력자보다 프랑스어 능력자를 더 우대에 선발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 여러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아도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이 더 필요한 쪽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고 이민자를 선발하고 하는 등의 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대표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 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예고도 여러 차례 있었고, 실제 점점 더 이민 시스템이 발달하는 중이라는 증거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프로세싱 기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도 100% 온라인화를 도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향 조정한 이민자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민 심사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캐나다는 이민자 유입에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시 거주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려는 5가지 전략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캐나다 이민국은 관련해서 유사한 이야기를 해왔고, 현재 이민 프로그램의 성격과 그 운영 방향이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점수표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캐나다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가, 이 점을 판단하는 평가가 더 중심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완벽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 차례 말해오던 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오는 캐나다 이민국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젊은 임시 거주자가 캐나다에서, 그것도 소도시에서 필요 직군에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은 둥지이민,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